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16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오늘도 잘 듣고 잘 이해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자, 지금 이 강의는요. 제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살리세요.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제가 100% 존중합니다. 다만 제 강의 들으면서 괜찮다 싶은 게 있으면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제가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죠. 혹시라도 우리 학생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저만 옳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정답을 제시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같이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 영어를 갖다가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마음을 조금만 열고 그렇게 편안하게 듣고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장 볼 때 주어 동사 파악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현재 보시면요. 문장에 동사 몇 개 있나요? 문장의 동사는요. 1개, 그 다음에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필요하죠? 보기 4개 딱 봤더니 이런 접속사는 딱 1개 있네요.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는 시험을 보는데요. 파트 5 접속사 5문제가 나왔는데요. 무려 그 중에 4개가요. 이와 같았어요. 문장에 동사 2개 있는데요. 보기에는 접속사 1개요. 그래서 이제 해석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문장의 구조 어법만 가지고 답이 나오는 이런 식의 접속사 문제가요. 이제까지 출제했던 전체 접속사에 대략 한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무려 3분의 1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우리 학생들한테 뭐 해석해라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석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간 아낄 수 있겠죠. 시간을 아끼는 것이 경쟁력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답을 신속하게 선택하고 넘어가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채점 끝나고 리뷰할 때는 세상 둘도 없이 꼼꼼하게 어떤 추가 포인트 있으면 다 챙겨 가셔야 되겠죠. 정리할까요, 우리? 자,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접속사는 뭐밖에 없었다? 접속사는 바로 the, unless밖에 없었다. 부사절 접속사죠. 사실 부사절은요, 뭐 주절 앞에 가도 되고 주절 뒤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사절이니까 그만큼 위치가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 부사처럼 부사절도 전체 문장에서 위치가 좀 자유롭다. 그래서 주절 뒤에 와도 되고 주절 앞에 가도 괜찮다. 나머지는 접속사가 아니었죠. 다 탈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나머지 보기에 있는 것들도 다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제 강의 듣고 나서 A하고 B하고 C도 오답이긴 하지만 사전에서 검색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 쓰임새를 한 번쯤은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proceed with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동사 표현이죠. 자, 요 자동사 표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unless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는 이 보기 4개 중에서 정답으로 선택되는 unless만 접속사지만 ETS가 시험장에 가면요. A도 접속사, B도 접속사, C도 접속사. 보기 4개를 다 다른 접속사로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도 우리는 unless가 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시험에서 unless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사전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슬쩍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롱맨입니다. 사전 찾으면 항상 명시가 돼 있죠. 자, 이것이 뭐다? 바로 conjunction, 접속사다. 이제 품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하고 예문보다도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굵은 글씨로. 그래서 어휘를 학습할 때 품사를 확인하는 것은 뭐다?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뜻이 뭔지 봤더니요. 이렇게 나와요. 자, unless는 이용됩니다. 대디아를 말하기 위해서. Something will happen. 혹은 something will be true. If something else does not happen. Or is not tru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unless를 보통 다른 말로 뭐 if not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unless는 그 안에 부정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만약 뭐뭇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도 많이 하죠.
우리 예문 첫 번째 거 잠깐 볼래요? 우리 예문 보세요. 제가 잠깐 키울게요. 자, 이번에는 주절 앞에 왔네요. Unless some extra money is found, the theater will close. 아하, 이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어떤 추가적인 자금이 그렇죠? 발견되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구해지지 않으면 그 극장은 문을 닫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시간 조건 부사절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뭐가 뭘 대신한다? 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 여기다가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 주절에 보면요, 주절에 뭐가 있죠? 주절에 여기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이 있죠. 근데 이 종속절의 시제는요, 이 주절의 영향을 받거든요. 왜냐면 종속절은 말 그대로 주절에 종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절에 이미 will이 있는데 굳이 그 영향을 받는 종속절에 똑같은 will을 두 번 반복해서 쓰진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뭐가 뭘 대신한다? 바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건 일종의 뭐예요? 언어의 경제성. 같은 내용을 전달할 때 어떻게 쓴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unless는요, 이렇게 시간 조건 부사절 접속사 포인트로 시험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흔하게 나오는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쓰임새를 정확히 아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TS가 보기 4개를 다 다른 접속사로 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unless가 가장 흔하게 쓰여지는 것이 어떤 패턴인지를 알고 시험장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문에도 시간 조건 부사절 그 원칙이 적용돼 있는 문장이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보시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He won't go to sleep unless you tell him a story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보니까 여기 중간에 unless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절 뒤에 왔죠. 자, 네가 그에게, 이때 tell은 4형식 동사 쓰인 거죠. 힘이 간접 목적어, 스토리가 직접 목적어. tell somebody something. 자, 그에게 이야기를 그쵸? 하나 들려주지 않으면 그는 자러 가지 않을 거다. 우리 어릴 때 뭐 이런 경험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한테 막 그쵸? 뭐 무슨 얘기 같은 거 하나 해달라고, 막 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달라고. 나 그래야지 잘 거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주면 나는 자러 가지 않겠다. 이렇게요. 근데 사실 이 문장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기 not이 있어요. 근데 unless도 그 안에 not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한 문장 안에 부정어가 2개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중부정, 더블 네거티브. 근데 우리가 이중부정을 왜 쓰죠? 강조하려고 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중부정. 저는 그래서요, 지금 이런 문장을 파트 7 있죠. 파트 7 지문에서 발견하면 무조건 저는 그 문장에 살짝 표시를 해둬요. 왜냐면 그 글쓴이가 이중부정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조하죠? 중요한 내용.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파트 5는 파트 7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기반 작업을 잘 하셔야지 파트 7은 쉬워져요. 한 문장의 의도도 모르는데 긴 글의 의도를 알 수는 없잖아요. 참고로 요 want는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주절에 여기 will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종속절에 뭘 썼죠? 현재를 미래 대신에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nless가 주절 앞에 있는 거 하나 보고요, 주절 뒤에 있는 것도 하나 봤어요. 괜찮죠? 여기서 조금 더 욕심내고자 하는 분들은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 박스에서 문법 사항이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올바른 시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법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욕심 있는 분들은 그 부분까지 이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볼게요. 좀 전에 보셨죠? Choosing the right tense요. 올바른 시제를 선택하는 것.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항목 제가 살짝 켜볼까요? 자, you use the simple present라고 나오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단순 현재 시제. 무엇과 함께? unless와 함께. 제가 좀 전에 시간 조건 부사절 규칙 말씀드렸죠. Unless the government changes its policy. 분명히 여기 unless가 있는데요, 여기 현재 시제 보이시죠? unless는 종속절이에요. 쓱 이동하니까 옆에 주절에 이렇게 나오죠. The economic situation will get worse요.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거다. 여기 주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주절에 이미 will이 있기 때문에 앞에 종속절에다가 will을 쓴다 쓰지 않는다.
will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아래쪽에 있어요. Don't use will in the clause after unless. 그렇죠? unless 뒤에 절에다가 will을 사용하지 마라. 즉 unless 뒤에 절. 여기 changes 보이시죠? 거기다 will을 쓰지 말란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Don't say unless the government will. Don't say.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뭐를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규칙이 지금 사전에도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You can also use the present perfect tense요. 이거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죠. 현재 완료 시제. 자, 무엇과 함께 쓴다? 역시 unless와 함께 쓸 수 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 해당되는 규칙 두 가지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봤어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현재 완료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have pp가 현재 완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완료는 뭐죠? will have pp죠. 근데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이미 주절에 will이 있으니까 unless 이하에서 우리가 will have pp를 안 쓰고요. 대신 have pp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흔한 또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 조건 부사절을 공부할 때는요. 이 두 가지 기본 규칙은 알고 시험장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두 가지 기본 규칙이 시험에 제일 흔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세요. I will 아시죠? change anything. 그다음에 unless 나왔어요. unless 표시할게요. someone has asked me to라고 나오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요. 현재 완료죠. 표시할까요, 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근데 원칙대로 한다면 뭘 쓴다? will have asked. 자, 그런데 주절에 이미 뭐가 있죠? 주절에 will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주절에 will이 있으니까 이 종속절에다가 똑같은 will을 반복하지 않겠다. 언어의 경제성. 같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좀 더 간단하게 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흔하게 쓰여지는 두 번째 규칙인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그래서 그 아래쪽 보시면요.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충해서 Don't say. 보이시죠? Unless someone will have asked me to.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주절에 이미 will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똑같은 will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완료 대신에 뭘 쓴다? 현재 완료를 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Unless someone will ask me to. 여기는 지금 뭐예요?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don't say죠? will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고 그리고 현재 완료는 뭘 대신한다?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시험장 가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항상 이런 규칙만 존재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unless 약간 다른 거 볼까요? 여기 밑에 이번엔 봐요. To talk about the past.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unless와 함께 단순 과거 시제를 이용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는요. unless 다음에 과거 시제 쓰였죠. 주절에 뭐가 보이죠? will의 과거 would가 보이십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과거 시제긴 하지만요. 여기다가 우리가 would를 쓰진 않아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would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절에 would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unless가 뒤로 갔죠. 주절 뒤로 갔어요. They threatened to kill him. 내용이 좀 그러네요. Unless he gave them the money라고 나오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여기 주절에 여기는 왜 would 같은 거 없어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 투부정사 보이시죠? 투부정사는 그 자체가 미래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would를 안 썼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unless 뒤에 무슨 시제죠? 과거 시제. 밑에 보세요. Don't say unless the company would get a loan이라고 나오죠.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요게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기 would 보이시죠? would 어때요? would 쓰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면 주절에 would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unless가 과거 시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 있죠?
이것도 호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온 건 뭐냐면요. 여기 제가 앞에서 봤던 거. 우리 시간 조건 부사절의 가장 기본 패턴 있잖아요. 현재가 미래 대신하고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대신한다. 그것이 시험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시간 조건 부사절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ETS가 설사 보기 4개를 다 다른 접속사 준다고 해도 시간 조건 부사절 규칙에 맞는 그쵸? 그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뭐 답을 맞췄더라도 왜 그게 답인지 정확하게 그 근거를 찾아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 학생들이 시험 나가서 자신 있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철저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잠깐 볼까요? 아까 제가 proceed with가 자동사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 우리 학생들 제가 영어의 자동사는 또 각기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 다른데 그때 전치사가 반드시 필수로 붙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proceed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사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근데 괄호가 돼 있고 with something이죠. 즉 필요에 의해서 자동사 proceed 뒤에 뭔가 더 쓰고 싶으면 그 뒤에 그냥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되고요. 전치사 with를 쓴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써라 이런 얘기죠. 뜻은 continue doing something that has already been started 라고 나오네요. 자, 이미 시작된 뭔가를 갖다가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다 이런 개념이라고 나오죠. 약간 추상적 개념이죠. 예문 잠깐 볼까요 우리? We are not sure whether 이하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We still want to proceed with the sale. 자, 그래서 그 매각을 갖다가 계속 진행시킨 것을 여전히 원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이겠네요. 그래서 proceed with 보이시죠? 이렇게요. 하나 더 볼까요? 자,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계속되고 있는데 느리게. 이때는 어때요? 지금 proceeding 뒤에 전치사 with 없죠? 그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with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뭔가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전치사 with를 써라. 하나 더 볼까요? He left detailed instruction. 아주 상세한 지시사항을 남겼죠. 뭐에 대한? 최고의 방법. 뭘 할 수 있는? proceed. 뭔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때도 with 이하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무조건 with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with가 붙여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 것도 보이시죠? 이렇게요. I will remember your advice. 나는 너의 조언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시켜 갈 겁니다. 이런 뜻이죠. 와, 그 바람에 우리 여기 accordingly가 문장 맨 뒤에 쓰이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이것도 우리 accordingly 문제에 부사 문제 나오거든요. 앞에 주어진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적절하게 행동을 취하다 할 때 이렇게 문장 맨 뒤에다가 accordingly라는 부사를 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문을 많이 보면요. 인풋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아웃풋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proceed는 무조건 with하고 결합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proceed는요. 전치사 to하고도 결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하고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주로 LC에서는요. 이 전치사 to랑 결합하는 것이 또 많이 나와요. 그때는 물리적인 개념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보통 RC에서는 비유적이고 추상적 개념의 proceed with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 proceed가 명사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복수 형태였습니다. 반드시요. 뜻은 뭐예요? 바로 돈이란 뜻이에요. 돈.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제가 파트 7 지문에서 돈 관련 정보가 지문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학생들한테 반드시 그 부분을 미리 표시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돈 관련 정보는 지문 종류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중요한 정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는 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돈과 관련된 정보. 근데 내가 이 어휘가 돈이다라는 뜻을 모르면은 내가 파트 7 지문을 보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요.
원래 proceed는요 뭐냐면요 이게 행사 따위에 그쵸 어서 행사 같은 걸 통해서 뭐 얻어지는 수익금 있죠. 그런 수익금을 보통 우리가 proceed라고 합니다. 이때는 분명히 복수 형태로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단수 형태는 아니에요. 요거 잠깐 예문 볼게요. She sold her car. 자기 차를 팔았나 봐요. 자 그리고 샀어요 피아노를. 어떤 돈을 가지고 샀나 봤더니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proceed는 뭐겠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죠? 차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 팔아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구매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명사일 때는요. 전치사 of나 from이랑 많이 결합하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요. 뭐 of도 나오지만 저는 from을 더 많이 봤어요. 근데 볼게요. 이게 일종의 이벤트죠. 콘서트니까. 그래서 콘서트 수익금이 자선단체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한 행사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금을 자선단체로 보낼 거다라는 그런 맥락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돈을 뜻하는 어휘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죠. 반드시 복수 형태로 쓸 때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동사 관련 문제죠. 빈칸 줄 보니까 뭐가 나오죠? to가 있네요. 자, 영어의 to는 두 가지가 있죠. 전치사 to가 있고 투부정사의 to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뒤를 보니까 to address라고 나오죠. 그럼 to 다음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네요. 그리고 투부정사 뒤에 any issues 해서 목적어까지 보이는 거 보이시죠? 아하. 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 to가 뭐다? 전치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랑 결합이 가능한 건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거 뭐 있을까요? 곧바로 결합이 가능한 것은 정답으로 선택되는 바로 promises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사 없죠. 자, 여기 reply 같은 경우는 나름 함정이죠. reply는 전치사 to하고 짝꿍이죠. reply to 그다음에 명사. advise는 어떨까요? advise는요. 투부정사랑 친할 수는 있는데요. advise 다음에 곧바로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오진 않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advise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요. 근데 이제 주어진 문제는요. 빈칸 뒤에 곧바로 투부정사가 있죠. 자, 그래서 B 역시 해당상이 없는 거예요. 자, imagine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명사 목적어 오거나 아니면 동명사 목적어 아니면 imagine 대절, 명사절이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imagine 투부정사는 없습니다. 역시 탈락. 자, 그래서 동사의 쓰임새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역시 해석 없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미 다 언급한 쓰임새를 제가 이렇게 다 명시해놨어요. reply는 이렇게 전치사 to랑 결합한다. 그리고 reply 대절도 가능합니다. 시험에 아직까지 근데 reply that은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reply하면 자동사로서 전치사 to랑 결합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reply가 타동사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죠? 바로 reply that 주어 동사 이렇게요. 자, 혹시 모르죠. 앞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안 나온다. 이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advise 다음에 somebody 투부정사 5형식 구조죠. 아니면 advise somebody 간접 목적어 대디야 직접 목적어 4형식 구조. 자, 이런 식으로 또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정답 선택되는 요소는 뭐였다? 바로 promise 투부정사. 곧바로 뒤에 투부정사랑 결합이 가능한 동사 뭐밖에 없었다? 바로 정답 C밖에 없었다. 자, imagine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명사 목적어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대절 이렇게 결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동사는 항상 뭐 중심으로? 쓰임새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쓰임새를 알면요. 실제로 토익 끝나고도 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겠죠. 토익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영어라는 언어를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영어 정복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꼭 이 쓰임새를 기억하셨다가 원어민 만났을 때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원하는 만큼 영어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다음에 어드레스하고 이슈는 또 콜로케이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것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within 다음에는 기간 표현. 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관련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고요. 아주 그냥 몸에 뵐 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우리 promise요. 요거 이제 롱맨이거든요. 롱맨. 곧바로 promise 투부정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promise는요. 이렇게 또 대절하고도 결합 가능해요.
대절과 결합.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대절, 명사절도 올 수 있고요. 요건 우리가 봐요. 3형식 구조예요. 근데 보세요. promise 다음에 someone, 간접 목적어, that이야 직접 목적어. 이거는 4형식 구조죠. 아, 선생님, promise 이렇게 쓸 수 있군요. 네. 여기 보세요. 간접 목적어 다음에 그다음 뭐예요? that이야 직접 목적어. 목적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당연히 명사절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promise 다음에 대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뭐예요? 여기 주절과 종속절 시제를 맞췄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that은요. 시간조건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죠. 이 녀석은 그냥 앞에 있는 타동사 promise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시 간접 목적어, that이야 직접 목적어. 이것 역시 4형식 구조. 다만 시제가 과거 시제인 거죠. 자, 밑에 보시면요. don't say라고 나오죠. don't say. My parents promised me 다음에 투부정사.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우리 보기 B에서 보셨죠. advise somebody 투부정사. 근데 promise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나오죠. 자, 대신에 promise는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4형식 구조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My parents promised 그다음에 me가 간접 목적어, new가가 직접 목적어. 내 부모님께서 나에게 새 차를 갖다가 약속해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 차를 사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겠죠. 이런 식의 4형식 구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promise가 워낙에 다양하게 쓰여지죠. 뭐 투부정사랑 곧바로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때 사실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promise의 목적어예요. 우리 영어 동사 중에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가는 동사 다 정해져 있잖아요. 좀 전에 근데 보기 뒤에서 imagine 어땠어? imagine 동명사 목적어였죠. 쓰임새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쓰임새를 알고 원어민 만났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ddress the issue 보이시죠? 이렇게 collocation. 너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이거 말고도 우리 address problem, concern, question 전부 다 기출 표현이에요. 그래서 문제 따를 뭐하다? 해소하다. deal with의 개념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콜로케이션 문제로 워낙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within 잠깐 볼게요. 우리 within 다음 뭐 나오죠? 기간 표현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within 다음에요. 여기 다 기간이에요. 근데 여기다 빈칸 줄 수 없죠. 왜냐면 그것이 day인지 week인지 month인지 year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빈칸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여기 within 다음에도 뭐예요? 이것도 기간 표현이죠. 자, 근데 그 다음 예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문 보세요. 여기 within 다음에요. 뭐가 나오죠? 스페이스가 나왔어요. 선생님, 이거는 공간인데요? 이거는 시간 개념이 아닌데요? 근데요, 이게요, 뜻이 뭘까요? 이거 뜻이 바로 period예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선거가 열렸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내, 즉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선거가 두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within 뜻이 뭐죠? before a particular period of time. 특정한 기간 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기간, 그 특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선거가 두 번 열렸다. 즉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선거가 두 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욕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within을 찾았더니 세상에 여기 스페이스가 있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스페이스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이 스페이스가 기간의 개념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 바쁘실까봐 제가 한번 찾아왔는데요. 보세요. 똑같은 옥스퍼드인데요. 스페이스라는 단어 찾은 거예요. 스페이스라는 단어. 그랬더니 여기 7번째 용례 이렇게 나오죠. period of time이요.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조금 논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요.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공간. 즉 시간과 공간 개념을 따로 떼놓고 분리해서 우리가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너무 또 깊이 있게 갈 수는 없으니까 뭐 저도 뭐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련된 책을 제가 본 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간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시간과 공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어떤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공간의 이동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어떤 부산으로 5시간 정도 걸려서 갔다면 공간의 변화가 5시간에 걸쳐서 그 기간 사이에 발생한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좀 수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우려하는 건 뭐냐면요. 자, ETS가 시험을 낼 때요. 분명히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자, 그때도 우리 학생들 어때요? 위드인하고의 어떤 관련성을 잘 보고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순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어금니 꽉 깨물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거기서 완벽하게 그렇죠? 뭔가 석연치 않은 내용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점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에 확신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더 자신 있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ETS가 분명히 이런 식의 문장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빈칸을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스페이스를 갖다가 힌트 삼아서 정답 뭘 선택해야 되죠? 바로 within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인풋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사전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자, 이거는 우리 문장 구조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시 주어 동사 파악이 기본이죠. 근데 거기 보면요. 접속사가 하나 껴있네요. 우리 문장에 접속사 있으면 동사 몇 개 있어야 돼요? 동사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현재 제 눈에 보이는 동사는요. 1개밖에 없어요. 수동태네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은 당연히 뭘로 채워야 돼요? 접속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사가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어진 보기 4개 중에서 동사가 아닌 건 지울게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 무심코 우리 학생들이 비동사 다음에 scheduled 보고요. 이렇게 투부정사로 고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be scheduled 투부정사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순히 암기하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요. 접속사가 존재하는 가운데 동사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장 구조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주의하셔야 돼요. 나름 함정이죠. 자, 동사는 2개가 있었으나 우리 영어 문장 동사 관련 문제 풀 때요.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뭐죠? 바로 수일치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보니까 문장의 주어는 바로 venue.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죠.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단수 형태의 동사를 선택해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 C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했다? 단수 주어에 어울리는 단수 동사가 필요했다. 근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다? 분명히 문장에 접속사가 있는데 동사가 1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빈칸은 반드시 그렇죠? 우리한테 하나 더 필요한 동사로 채워야 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동사가 아닌 A하고 D는 지운 상태에서 우리가 B하고 C를 봤더니 B는 복수 형태였고 바로 C가 정답으로 될 수 있는 바로 단수 형태의 동사였다. 이렇게 해서 정답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역시 한국말 해석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우리 또 시험에 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 장소 선행사 꾸미는 거 보이시죠? 관계부사가 또 잘 나오니까 그것도 놓치면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우리 provide 잠깐 볼까요? 자, provide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삼형식 구조일 때요. something, 사물, 목적어 그냥 올 수 있죠? 그래서 provide 다음에 something, information 이렇게요. 근데 아마 우리 학생들 요거 말고요. provide 뭐 somebody with something, provide 뭐 something to somebody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삼형식 구조일 때 provide는요. 그냥 something. 자, 근데 그 뒤에 뭔가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 봐요. something 그대로 쓰고요. 전치사 for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뒤에는 사람 명사. 근데 아마 요 for보다는요. 여러분들 뭐가 익숙해요? to가 더 익숙할걸요? to 다음에 이렇게 somebody요. 사실 이제 for는 보통 영국에서 더 많이 쓰고요. to는 북미에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사실상 같은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 2가지보다 우리 학생들 아마 provide somebody with something을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for하고 to를 쓸 때와 달리 with를 쓸 때는요. somebody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something이 with 뒤로 가죠. 이 차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면요. provide 그냥 그렇죠? 쓸 때는 뒤에 something 목적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mething. 하지만 전치사랑 결합할 때는요. 지금처럼 for나 with나 to 이렇게 다양한 전치사들과 결합이 가능하니까
그 쓰임새 잘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프로바이드 제공하다 이렇게 암기하고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for하고 to가 쓰여질 때는 somebody, something 중에 뭐가 먼저 오고 뭐가 나중에 오는지, with가 쓰여지면 somebody가 먼저 오고 with 뒤에 something이 온다는 거, 이런 순서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우리가 혼란 없이 정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provide 쓰임새까지 점검했어요.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끔 하셔야 돼요. 악착같이 사전 찾아보시면요, 시험장 가서 우리 학생들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관계부사 where. 보이시죠? 앞에 지금 보세요. It's one of the few countries. 이미 문장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절은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죠. 명사 수식하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where는요, 동사 두 개 연결한 접속사면서 동시에 부사예요. 그래서 이름이 뭐죠? 관계부사. 그래서 where 이하에는요,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문장에서는요, where 이하가 통째로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주절은요, 여전히 어떤 문장이죠? 여전히 완벽한 문장이죠. 왜냐면 where 이하는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수식어일 뿐이니까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자,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이렇게 where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문장이 이미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다만 여기 페리스라는 이 장소를 where 이하가 추가로 보충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페리스가 어떤 장소냐 봤더니요, 우리가 6년 동안 바로 살았던, 그렇죠? 장소인 거죠.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장소 선행사가 있고요. 그 뒤에 where이라는 이 관계 부사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완벽한 구조의 문장이 뒤따르게 됩니다.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는요, where 이하가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앞에서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where 이하는 뭐다? 수식어. 네, 수식어 중에서도 어떤 역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자, 영어에서는 이렇게 수식어의 길이가 길면요, 어디로 보내죠? 뒤로 보내죠. 명사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속사 where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where는 특히 뭐예요? 관계 부사였다. 잊지 마세요. 역시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요. 아까 우리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워낙에 be scheduled to 부정사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가 접해왔기 때문에 무심코 전체 문장 구조를 보지 않고 덥석, 그렇죠? to provide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be scheduled 보이시죠? 사실 여기 뒤 for 이하는 전치사고, 즉 수식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문 잠깐 볼래요? 이때 스케줄은 당연히 플랜의 개념이죠. 자, 선거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죠? 특정한 시점 바로 6월 중순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걸 쓰지 않아도요, 앞에 있는 문장은 이미 완벽한 구조예요. 다만 그 뒤에 우리가 전치사 for를 쓰고 특정 시점을 갖다가 곁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볼래요?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언제 출시가 되려고요? 9월에 출시가 되려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하를 갖다가 쓰지 않아도 이미 앞에는 완벽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스케줄 다음에 전치사 for가 온다든지 꼭 투부정사 따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봐요. 집회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하려고 계획되고 있냐 봤더니 열리려고요. 어디서? all over the country요. 전국 여기저기 방방곡곡에서 자, 열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여기서 meetings are scheduled라고 써도요, 이미 문장은 완벽한 상태인 거예요. 그 이하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성에 의해서 무심코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걸 답으로 고르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일수록 전체 문장을 보는 거 있죠? 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자꾸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 그 자체보다는요, 검토할 때 꼼꼼하게 검토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부할 때 가장 좋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들 힘내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